박하슬 씨가 무대 위로 오셨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팀과 함께 시리즈부터 그리고 드라마 100일의 남궁님까지 말 그대로 대생 도경수의 해 만들고 계시는데 스윙 퀴즈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 소감 어떻습니까? 일단 너무나도 좋은 결과에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일단 또 스윙 퀴즈로 제가 관객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거에 너무 기뻐요. 또 여태까지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 지금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도 영화를 볼 생각에 설레하고 있어요. 네. 자, 박혜수 씨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또 매력을 선보여 주셨는데 영화를 통해서 또 제작 부분 처음이시죠?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떨려가지고 어젯밤부터 지금 굉장히 막 심장이 두근두근. 그럴 때는 약간 판례로 돌아가 볼게요. 판례가 보니까 무허가 통역사죠. 예, 굉장히 4개 국어가 능통한 통역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떨리는 마음, 그러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4개 국어로 좀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엄청 떨리지만 어메이징 영어로 할게요. 흔히 어웨이스. 중국말인가요? 네. 하나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말, 영어, 중국말. 좋아요. 이런 가능합니까? 너무 떨려서 그런지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소소소. 예, 좋습니다. 자, 그럼요. 자, 우리 오정세 씨 스윙 퀴즈의 맏형입니다. 오늘 굉장히 멋지세요. 고맙습니다. 네. 든든하게 스윙 퀴즈를 또 이끌어 주셨을 것 같은데 영화에 참여하신 소감 좀 여쭐게요. 즐겁게 촬영을 했어요. 네, 나이만 맏형이지 정신연령은 막내였었던 것 같고 네, 영화가 기대가 많이 되고요. 아무튼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또 배우로서 탭댄스라는 또 춤에 빠져서 지금 계속 다 추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습니다. 예. 진짜 지금 당장이라도 보여주세요 하면 다 보여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탑댄스에 빠져있는 세 분입니다. 방금 앞에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또 앞서 영상에서 봤는데 영화의 무대가 되는 거제 포로수용소, 이곳이 사실 좀 굉장히 생소하지만 무척이나 흥미롭게 또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양한 인물들이 모일 수 있었던 거제 포로수용소 어떤 곳입니까? 예, 저도 영화를 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공간이었는데요. 이제 50년대 한국전쟁 때 미군 참전 이후로 이렇게 북한군과 중국군 포로가 이제 비약습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 수용을 다 하기 힘들어서 거제도라는 공간에 대형 포로 수용소를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인 그 외 많은 서양인들, 중공군, 북한군 이런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때는 15만 이상 정도의 대규모 인원이 그곳에 갑작스레 모였던 그런 어떤 이질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 이질적인 공간에서 이분들이 오하피조, 탭댄스, 댄스단, 스윙 퀴즈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영화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과 함께 스윙 퀴즈 A부터 Z까지 샅샅이 한번 제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스윙 퀴즈 데뷔 비하인드 토크 시작합니다. 데뷔 비하인드 토크 첫 번째 비하인드 씬은 바로 오디션입니다. 네, 영화 속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스윙 퀴즈 댄스단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함께 하는 것처럼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또 이렇게 만난 거, 처음 만난 것도 운명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사실 이 데뷔 스테이지 무대 너무 함께하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한 두 분이 계시죠. 스윙 퀴즈 댄스단의 믿음직한 리더 잭슨, 그리고 영양실조 실력파 샤오팡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자, 함께 입간판으로 만나보다 표정이 정말 밝네요, 두 분. 예, 잭슨과 우리 샤오팡
사정상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스윙키즈를 향한 열정 뜨거운 두 분에게 도경수 씨가 대표로 인사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엑슨 샤오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진짜 지금 너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네네. 영상 보니까 더 보고 싶죠? 네, 더 보고 싶어요. 진짜 촬영 끝난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진짜. 저분들의 마음은 아마 이곳에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끝까지 웃는 모습을 함께해 주시고요. 감독님, 그야말로 프로 발굴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감독님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 라이브를 하셨고, 이번 작품에서도 또 역시 새로운 얼굴, 그리고 또 새로운 이 배우의 새로운 모습을 또 표현해 내셨을 텐데, 어떤 부분에 가장 공을 들이셨나요? 제가 배우를 통해서 보고 싶은 거는 이 역할에 얼마나 저격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 모든 감독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쓰는 과정에서 이미 한 번 영화를 보거든요. 네, 저희 배우들은 제가 봤던 영화보다 훨씬 더 근사한 인물이 되어서 이 영화를 만들어낸 것 같네요.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데, 일단 그러면 도경수 씨가 이 로기수 역의 저격이다라고 생각하신 이유? 도경수 같은 경우에 옆에다 놓고 칭찬하기 좀 그런데 예. 그러니까 진짜 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미팅을 하는 자리에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경수가 앉아 있었는데 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제가 씩 웃었어요. 그냥 로기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 이미 예, 이미.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주인이 와 있는데 무슨 뭐 다른 생각이 필요하겠냐 싶었고요. 그 확신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보완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제 완본의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 확신이 더 들게 됐죠. 이미 그 촬영 딱 하시면서 확신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 심지어 매 컷마다 그냥 로기수가 앞에서 놀고 있는데 뭐 제가 별로 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자, 로기수 씨. 예. 이미 로기수 씨가 돼서 첫 만남에 강력하게 감독님 느끼셨는데,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도경수 씨는 이 작품을 통해서 굉장한 도전과 그리고 준비를 많이 하셨어야 했어요. 네네. 여러 가지 면에서 네네. 삭발에 체중 감량에 북한말 연기, 이 모든 게 도전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삭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캐릭터에 필요한 거였어서 제가 그냥 삭발을 당연히 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탭댄스를 준비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수로서 춤을 추고 있는 거와는 너무 다른 전혀 다르죠. 네. 춤이라서 진짜 준비를 많이 했는데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근데 탭댄스라는 춤이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매력 있죠. 하나의 악기를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촬영하면서도 뭐 힘든 점도 모르고 너무 즐기면서 탭댄스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말은 이제 처음에는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면은 평소에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서 낯설기도 했는데, 근데 북한어 선생님이 또 따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알려주시고 포인트도 잘 뽑아주시고 그래가지고 너무 편하게 점점 촬영하면서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로기수가 되었네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자,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박혜수 씨는 4개 국어가 능통한 무어가 통역사 양판내 역을 위해서 외국어 대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진 않았어요? 제가 다행히 영어랑 중국어를 원래 조금씩 할 수 있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또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 옛날 영어의 느낌을 내고 싶어서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말을 하는 것 같은 영어더라고요. 예. 내 얼핏 들으면 한국어 같을 정도로 그런 구수한 맛을 살려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거는 또 본인이 평소 구사하던 영어와는 또 다른 영어기 때문에 또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옛날 이제 그런 팔리와 비슷한 나이대인 분들의 영어 하는 영상도 막 찾아보고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감독님, 전작들에서 보면 박보영 씨라든지 신은경 씨 등 정말 재능 있는 신인들을 발굴하셨는데, 박혜수 씨가 연기한 양판내만의 특별한 매력. 박혜수 양반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살리고자 했고, 이렇게 저는 좀 고전적인 미인이 필요했어요. 미인이 필요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들이 일으킨 전쟁에 그 남은 자들 그 생계를 이어가야 하고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그 당당한 여성상 그런 것들은 뭐 거칠다든지 반드시 성격이 걸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던 저희 그 할머니들의 젊은 시절을 소환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역할에 그래서 박혜수 양이 가장 부합됐었고 혜수 역시 시나리오를 찍고 나온 듯이 이 영화의 캐릭터가 잘 맞았죠. 너무 좋네요. 진짜 또 잘해준 박혜수 씨 고맙습니다. 자, 오정세 씨는 사실 여기 계신 두 분과 달리 강영철 감독님과 두 번째 작업이시죠? 어떠셨나요? 두 번째 작업? 타자 때도 그렇고 스윙 퀴즈도 그렇고 한결같으시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강영철 감독님은 그냥 정신적으로 되게 든든하고 그냥 믿음직스럽고 그냥 되게 천군만마 같은 든든한 힘이 항상 있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보면은 감독님이 쓰셨구나라는 게 보일 정도로 시나리오가 너무 탄탄하고 이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현장에서 어떻게 찍을까도 항상 궁금하고 어떻게 구현해내실까도 항상 궁금하고 그 결과물을 보면 미쳤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런 생각이 타짜 때 들었고 아직 스윙 키즈 작품 못 봤지만 예고편이나 이런 영상들 보면 이번 작품도 또 미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다음 작품도 함께 하시겠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감독님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다음 제작보고에 또 뵙기로 하고요. 자, 저기 계신 두 분이 계속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지금 말씀을 못 하실 상황이니까 감독님께 좀 여쭐게요. 잭슨 역의 자레드 그라임스 배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 전에 오정세 배우 고마워요. 자레드 라임스 같은 경우에 제 잭슨 역에 그 최고의 탭댄서를 캐스팅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영화라는 게 반드시 춤 영화라 하여 이렇게 춤만 잘 추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잭슨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전쟁 기간에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 인간의 선함을 좀 표현하고 싶었는데 자레드가 굉장히 선한 눈을 가지고 실제 그 사람 자체도 굉장히 선하고 무엇보다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연기 부분에서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 영상통화로 계속 오디션을 보고 같이 리딩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현장에 와서 카메라를 대는 순간 너무 고마울 정도로 이 역할을 해줘서 지금도 저도 보고 싶고 또 고맙네요. 샤오팡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떤 인물인지. 김민호 배우가 연기한 샤오팡은 저 영화의 어떻게 보면 비밀 병기 같은 비밀 병기. 아마 아직은 신인이라서 다들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화가 개봉되고 난 후에 실시간 그 검색어에 샤오팡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네, 또 새로운 신인의 발굴입니다. 캐릭터의 개성도 다르지만 국적도 다 다릅니다. 지금 보면 남한, 북한, 미국, 중국까지 그야말로 남북, 미중 대통합 댄스단인데 이렇게 다양한 인물로 설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역사의 고증을 봐도 실제로 그 거제도 공간 안에 다양한 인종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요. 다인종의 각기 다른 그리고 서로 싸우고 죽여야 될 그 시대에 이들은 이념이나 국가 간에서는 적이었을지언정 한 명의 사람으로 만났을 때는 그런 따스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다른 캐릭터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또 강영철 감독님이 워낙에 영화도 워낙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따스함이 항상 있는 작품들이 있었는데요. 과속 스캔들에서는 3대 가족, 그리고 써니는 칠공주 친구 등 전작에서 정말 매력 넘치는 캐릭터 군단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스윙키즈에서는 남북 미중 댄스단만의 매력 얼마나 강렬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데뷔 비하인드 토크 두 번째 비하인드 씬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허설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만 정말 스윙키즈에서 펼쳐진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 스틸만 봐도 엄청납니다 진짜. 감독님, 댄스 장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거고 또 배우분들이 굉장히 잘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과정을 지켜보신 분으로서 어떻습니까? 일단 배우들 고생이 너무 미안하고요. 미안해. 몸을 아끼지 않았죠. 몸을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아끼지 않았을 거예요. 우선은 그러니까 춤영화하고 이제 좋은 음악이 나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춤씬을 찍을 때 이렇게 많이 쭉 찍고 여러 번 찍어가지고 편집해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춤이나 음악이 주는 그 부분별 페이소스들이 다 있거든요. 그걸 극대화시키고 싶어서 철저한 콘티를 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또 비디오 콘티도 제작을 했고 그래서 최대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을 구현하고자 그런 철저한 준비를 했고 무엇보다 그렇게 준비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배우들이 너무 열심히 했어요. 이거를 이들의 노고를 허투루 당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강했고요.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제 개봉 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정말 기대감이 200%인데 철저한 콘티를 만들 수밖에 없게 했던 게 또 배우분들의 또 철저한 노력과 연습이었을 텐데 도경수 씨 100% 여기 스윙키즈에 나오는 모든 춤을 100% 소화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제가 모든 걸 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배우는 기간 동안 한 4, 5개월 정도 탭 연습을 했는데 그게 4, 5개월로는 사실 채울 수 없는 것들은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평소에 무대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와는 또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아예 새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런데도 굉장히 즐거웠다, 연주를 하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이 영화 속의 퍼포먼스, 아까 이제 영상으로 봤지만 사실 아까 이 영상을 보니까 자다가도 눈 뜨면 출 수 있을 것처럼 탑댄스와 하나가 되는 도경수 씨 모습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사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탑 플로어도 없고, 네. 그쵸? 그리고 지금 탑 슈즈도 신지 않으셨어요. 네. 그쵸? 하지만 진짜 실력은 이럴 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이곳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도경수 씨, 짧게 어떻게 제가 좀 즉석에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해주실 줄 알고 조명을 맞춰놨어요. 여기에 맞춰놨어요, 여기. 네. 자, 마이크를 거기. 자, 도경수 씨의 짧은 탑댄스를 한번 직접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시작된 겁니까? 브라보! 도경수가 사람 미치게 하는구만.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그냥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그냥 이 스텝이 지금 몸에 그냥 같이 있으신 거죠? 네, 이 탭댄스가 너무 재밌어서 촬영이 끝나고도 계속 이제 발을 구르는 습관이 들 정도로 아직도 막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네, 탭댄스 너무 재밌습니다. 탭댄스 홍보대사. 그 지금 짧게 보여주셔서 너무 멋졌지만 아쉬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쉬움, 스윙키즈 댄스단의 멋진 모습은 사실 오늘 저녁 특별한 무대에서 또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도경수 씨?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녁 쇼케이스에서 저희 배우들과 선생님들이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8시에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생중계되는 쇼케이스 라이브에서 여기 계시는 우리 스윙키즈 댄스단 분들께서 직접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기자님들께서도 잊지 마시고 8시 카카오 페이지에서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혜수 씨, 도경수 씨가 이렇게 탑댄스 추는 걸 보니까 막 생각나죠? 그럼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발을 이렇게 함께 움직이셨는데 댄스뿐만 아니라 노래도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스윙키즈에서. 네, 하리는 노래도 함께. 그렇죠. 영화에서는 처음 노래를 선보이시는 거죠? 그렇죠. 어떠셨어요?
엄청 재밌었어요. 네. 감독님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배우분들이 다 너무 재밌었다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본인도 이제 그 영화에 담기는 모습이 스스로 만족스럽고 그 안에서 실제로 박혜수 씨 같은 경우 노래를 하는데 막 안에 있는 어떤 출연자분들이나 스태프들이 되게 동요했어요. 그 노래를 이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콘서트에서 듣듯이 그렇게 다들 즐겼었던 기억이 나네요. 좋습니다. 박혜수 씨의 노래도 스윙 퀴즈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정세 씨는 강병삼 역할을 맡으시면서 상모 돌리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또 굉장한 특기 아닙니까? 예, 상모 돌리기를 좀 배웠어요. 이게 사실 체력적으로 제가 아는데 상모 돌리기가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목이 아프고요. 그리고 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울렁울렁거리고 오바이트가 쏠리더라고요. 얼마나 돌리신 거예요? 탭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틈틈이 계속 이제 연습하고 이제 촬영 현장에서 좀 많이 돌리는 씬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현장에서 많이 돌리고 많이 울렁울렁거리고 또 돌리고 네, 돌리고 탑 치시고 탭 치시고. 저는 제가 멘탈이 나가 있는 스틸 사진을 처음 봤어요. 아예 영혼이 나가 있는 어떤 무아지경이. 예, 그냥 의지나 뭐 그러니까 의지만 남아 있는 씬이었어요. 그러니까 돌려야 되겠다는 의지만 남아 있는 어떤 의지만 있고 영혼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씬을 감독님이 이끌어 주셨죠. 네. 대단합니다 진짜. 의지 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스윙키즈 댄스단의 댄스를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경수 씨 세계적인 댄서이자 배우인 이 자레도 함께 네네. 연기한 느낌은 어떻습니까? 호흡. 일단 지금 실제 브로드웨이에서 진짜 손에 꼽는 탭댄서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짜 이분과 춤을 같이 그냥 1대1로 춤을 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영광이었고, 항상 밝아요. 항상 밝으셔서 현장에서 진짜 너무 기분 좋게, 대화가 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짜 감정은 다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었어요. 네. 저는 갑자기 요즘에 이제 템포도 워낙에 지금 이 음원들이 계속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데, 다음 앨범 탑댄스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멤버들이 동일하게 같이 추면 너무 멋질 것 같아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너무 멋있어요.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자, 세 배우 모두에게 여쭐게요. 영화 속에서 총 15번의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등장을 합니다. 본인이 뽑는 최고의 퍼포먼스 씬 하나씩 먼저 꼽아주시겠어요? 경수 씨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윙키즈 5명이 모여서 마지막에 이제 관객 여러분들을 앞에 두고 이제 완벽한 공연을 하는 그런 마지막 스윙키즈가 하는 싱싱싱 노래에 맞춰서 하는 무대가 있는데요. 그 장면이 가장 화려하고 준비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멋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그 장면을 꼽고 싶어요. 싱싱싱 장면. 네. 혜수 씨는요? 저도 똑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럼 재미없으니까 저 사진에 있는 저 배틀 장면이, 배틀 장면. 네, 댄스 배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오합지졸로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박력을 보이는 씬인 것 같아서 네, 저 장면을 뽑겠습니다. 오디션 장면, 배틀 장면. 네, 좋습니다. 자, 오정세 씨. 저도 똑같을 거예요. 싱싱싱 셋이 같이 5이 같이 했던 마지막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개인적으로는 또 병삼이 혼자 추는 씬이 하나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게, 그 싱싱싱은 저희가 다 같이 추니까 제가 부족한 거를 다른 친구들에게 의지하면서 갈 수 있는데, 그 씬은 오롯이 저 혼자 추니까 되게 바다에 홀로 남겨진 것처럼 되게 친구들이, 동료들이 그립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또 그 씬이 또 생각이 납니다. 병삼의 솔로 씬. 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레전드 씬이 아마 엔딩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자, 배우분들의 아주 뜨거운 열연으로 완성된 무대, 영화를 통해서 만나보겠고요. 스윙키즈의 데뷔 스테이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작진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데뷔 비하인드 토크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비하인드 씬은 바로 데뷔 스테이지입니다. 네. 스윙키즈에서는 1950년대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그대로 재현한 1만 평의 오픈 스튜디오부터 비틀즈, 데이빗 보이, 그리고 베니 굿맨 등 정말 레전드 아티스트들의 역대급 수록곡들이 눈과 귀를 사로잡을 아주 풍성한 볼거리와 들을거리들을 만들어주는데요. 감독님, 스윙키즈에는 이제 예고편을 통해서 먼저 공개된 베니 굿맨의 싱싱싱 부터 비틀즈, 데이빗 보이 등 이름만 들어도 정말 두근두근 거리는 최고의 아티스트들의 명곡들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곡을 사용하게 되셨는지. 어마어마해요. 예, 그렇죠. 이번 영화는 정말 음악 대잔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을 생각할 때는 저는 반드시 영화 안에서 또 한 명의 배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감정을 품고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의 감정을 또 한 명의 배우로서 그림자같이 도와주거나 혹은 앞서가거나 같이 이끌어주거나 하는 데 있어가지고 훌륭한 음악이 필요했고 이제 저 곡들을 선택하게 됐고요. 싱싱싱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곡이었고요. 비틀즈를 이제 처음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저희 음악 감독님을 한 몇 년을 조른 결과 어떻게 노력하셔가지고 잘 해결이 돼서 저희 영화는 이제 엔딩 크레딧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까지가 끝나야지 영화가 끝나는 걸로 저희가 세팅을 맞춰놔서 그 안에서 이제 비틀즈의 명곡을 들으시면서 영화 한 2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그 감정들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틀즈 원곡이 한국 영화에는 최초로 만날 수 있는 건데요. 그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정말. 그 외에도 또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감독님. 그거는 사실 개봉을 하시고 갑자기 마주쳐야 즐거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익숙한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맞지 않은 곡들도 쓰게 됐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배우들의 그 안에 캐릭터들의 머릿속에서 맴도는 어떤 곡 같은 것이 있다는 뮤지컬적인 요소를 좀 극대화시하고 싶어서 현대곡들도 몇 개를 쓰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극장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감독님의 전작들도 영화도 굉장히 그 사랑을 받고 히트를 쳤지만 거기에 나오는 OST들도 굉장히 많은 사랑들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기대가 되네요. 자, 새 배우분들께 여쭐게요. 스윙키즈를 하면서 이 진짜 음악들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한테도 가장 기억에 남는 곡 하나씩 좀 꼽아주신다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빗 보이의 노래거든요. 얘기해도 되나요? 저는? 상관없죠? 네, 모던 러브라는 곡인데요. 아까 나왔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 곡을 왜 꼽고 싶냐면 이제 기수와 판레가 그 춤에 대한 열망을 가장 표현을 잘 해낸 씬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곡을 너무 꼽고 싶어요. 그 곡과 또 거기에 이제 그 감성까지 함께 네네. 열정과 좋습니다. 혜수 씨는요? 저는 아무래도 싱싱싱이 어디서 그냥 들려오기만 해도 저절로 몸이 반응해서 춤을 출 정도로 일단 많이 들었고 정말 뭔가 애정이 엄청 쌓여서 그 곡을 듣고 싶습니다. 싱싱싱. 오정세 씨. 저도 싱싱싱 제일 먼저 여쭤봤어야 했는데. 그러게요.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전주가 나오면 이렇게 준비 자세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가면 발이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너무 익숙해져서 싱싱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 시간이 수년이 흘러도 그 노래를 들으면 떠오를 것 같아요. 자, 감독님, 그리고 1950년대 거제 포로 수용소를 담아내고자 진짜 각별히 굉장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1만 평의 오픈 스튜디오 제작하셨어요. 어떤 분위기로 포로 수용소를 담아내고자 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일이 커질 줄 모르고 그냥 춤추는 영화니까 작겠구나 했는데 제가 굉장히 잘못 생각했고요. 그 역사물은 아무래도 시대를 고증하는 게 우선 기본이니까 그 기본을 바탕으로 그 당시의 사진이나 다큐들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 베테랑 미술팀이 그
굉장히 멋지게 구현을 해줬고요. 거기다가 더하기 그 이질감에서 오는 미학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코카콜라와 저기 공산당 프로파간다가 같이 공존한다든지 이런 그림들, 거기서 오는 어떤 색감, 그리고 이질을 섞이지 않은, 그렇지만 그것을 좀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는 이상하게 섞임,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조화 속에 또 조화로운 모습들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종세 씨부터 여쭐게요, 이번에는. 예. 이번에 이제 배우분들이 스윙키즈에서 만나볼 수 있는 1950년대 세트, 의상, 소품들을 보면서 저도 지금 보면서 와, 놀랍다 싶은데 배우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세트도 기억이 남고 여러 가지가 많이 기억이 나는데 저한테는 스틸 한 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스틸 한 장이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보고 시놉을 읽었을 때 거제도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하는 그 안에서 탭댄스를 추는 어떤 이야기라고만 설정을 들었을 때는 되게 영화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포로 수용소는 되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무섭고, 근데 거기서 탭댄스를 춘다가 그냥 영화적으로 풀겠거니 했는데, 사실 예전에 실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가 가면을 쓰고 춤을 추고 있는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마냥 영화적인 게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쌓아 올린 어떤 시나리오네? 라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저 그 사진 한 장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힘든 배경에 또 낭만스러운 그 사진 한 장을, 네, 좋습니다. 혜수 씨는요? 그 세트장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진짜 크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근데 저는 영화 경험이 막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큰 세트장에 가본 경험도 없었고, 그 공간에 있으면 정말 내가 여기 이 50년대 타임머신을 타고 간 것처럼 그런 현실감이 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현실감을 줄 만큼 어마어마한 세트장. 예, 네. 도경수 씨는 어땠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세트장에 들어왔을 때 그 어떤 세트장의 미술이나 의상이나 그런 소품들이 진짜 프로 수용소가 이랬겠구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현이 잘 돼 있었고, 모든 게 새로웠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히 새롭지만 그 시대를 이렇게 만난 것 같은 느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기자분들 그리고 감독님, 제작진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영화 스윙키즈. 자, 다가오는 2018년 연말을 장식할 흥과 리듬이 폭발하는 화려한 무대, 기대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 나누면서 아마 영화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벌써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이랑 도경수 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침 개봉 시기도 남북 관계가 화제인 시점인데 전쟁과 북한 소재 영화를 연출하시는 일은 어땠는지, 그리고 도 배우님께는 북한 사람 연기하는 게 어땠는지, 아까 뭐 북한말 레슨 받은 얘기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네, 감독님. 제가 처음에 이 대본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을 때는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길 바라는 의미에서 좀 만든 경향도 있어요. 경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그게 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고 있어서 그러네요. 다행이죠. 네, 그 시점에서 이렇게 또 함께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우리 도경수 씨. 네. 저는 북한인 연기를 하는 게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어뿐만 아니라 기수의 캐릭터가 너무 호기롭고 밝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새롭게 보여드릴 수 있는 캐릭터다 싶었고, 그리고 북한어는 아까도 진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너무 익숙하지 않았는데 점점 해보면서 또 억양이 또 되게 비슷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강원도 사투리나 그런 것들에서 비슷한 것도 많아서 너무 재밌게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처음엔 어려웠을 수 있는데 네네. 그렇죠. 이게 타니까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네. 예, 좋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데 중앙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윙키즈가 역사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하는데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아까 그 사진 한 장에서 모티브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픽션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에 얼만큼 기반으로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휴먼 드라마인데 좀 뻔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일단. 예, 우선 자료조사는 이제 역사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 그다음에 그 거제 포로 수용소를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어떤 도움도 많이 받았고 화면 자료들도 상당히 받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 시대를 알고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이제 사실도 있을 거고 영화적인 아, 부분도 네. 있을 거고. 이 영화가 일종의 픽션이에요. 그 팩트와 픽션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데, 원작 뮤지컬 그 원안을 가진 작가님이 그 베르너 비숍의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아까 오정소유가 얘기했던 그 사진 한 장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는 보지도 못했고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 시대에 있었던 사진 한 장.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철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저희는 그 상상력을 더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죠. 영화적인 상상력이 더해진 거죠. 그 어찌 보면 약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뻔할 수 있는 내용을 또 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걸 또 감독님께서 굉장히 또 뻔하지 않게들 영화를 만드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뻔하지 않게 이런 배우들을 캐스팅해서 하게 이 되었습니다. 배우분들이 만들어줬던 공을 배우분들에게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도경수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앞서 출연하셨던 영화나 드라마 모두 캐릭터 되게 결이 달랐었는데 이번 캐릭터 로기수는 도경수 씨랑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북한인이라는 거에 너무나도 새로운 면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캐릭터들은 약간 마음의 상처도 많고 약간 얌전하고 그렇게 장난기가 많지 않고 그랬다면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로기수는 제가 연기한 캐릭터 중에 가장 호기롭고 가장 남자답고 가장 정의로운 그런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면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모습이 실제 도경수 씨와는 이제 공통점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막 장난을 많이 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또 새로운 모습, 예. 친한 분들이랑 있을 때는 또 그런 모습도 있는데요. 네. 영화에서는 그런 면들을 극대화시켜서 좀 많이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를 통해서 또 도경수 씨의 새로운 모습도 만나게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도경수 배우한테 질문 드릴게요. 네. 오늘 엑소가 누적 앨범 판매량 1000만 장이 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축하합니다. 혹시 주연을 맡으신 스윙키즈로는 어떤 기록을 달성하고 싶으신지 혹은 개인적으로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라는 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앨범 1000만 장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와, 누적 판매 1000만 장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는 제가 어떤 기록이라기보다 진짜 너무나도 좋은 감독님, 그 스태프분들, 배우분들이 진짜 그 열정으로 똘똘 뭉친 진짜 열정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결과에도 너무 좋은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결과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결과에 따라 왜 요즘에 공약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워낙에 댄스단이기 때문에 공약 하실 게 많아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오정세 씨 상모 돌려주시고 기대가 큽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자, 또 저기 중앙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배우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감독님이 원작 로기수 뮤지컬 보셨다고 했는데 배우님들도 보셨는지 궁금하고 방금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 공약도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로기수 그 뮤지컬 보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사실 아마 저희가 대본을 받았을 때는 이미 끝났을 때. 예. 자, 그렇다면 공약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혹시 생각했던 공약이 있으신가요, 세 분? 좀 전에 잠깐 얘기는 했지만, 예. 정수야 형이 상모 돌리고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영화 안에서 탭댄스를 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탭댄스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대되네요, 진짜. 하기수 씨. 그럼 저도 그 옆에서 탭댄스를 추면서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세 분이 같이 탑댄스를 시작해서 박혜수 씨가 도경수 씨가 탑을 계속 추실 때 노래를 함께 하시고 그 옆에서 상모를 돌리시는 겁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너무 기대되는데요, 감독님? 볼만하겠네요. 그거 좀 콘티 좀 짜주시고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자, 또 혹시 마지막 질문 있는 기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 전에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부터. 예, 저희 수인기 씨가 아까 도경수 배우가 얘기했듯이 그 열정으로 만든 영화예요. 모든 이제 영화들이 다 열정으로 만들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영화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그 모든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응축된 뭐 최고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연말에 그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연령의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그 부족함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말에 수인기 씨 많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도경수 씨. 네, 일단 이렇게 너무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스윙키즈 12월 19일 날 개봉합니다. 진짜 가슴 뛰는 신이 넘치고 흥이 넘치는 그런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한 영화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수 씨. 네, 네, 먼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엄청나게 배우들이랑 다 모든 스태프들이랑 감독님이랑 행복하게 즐겁게 찍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영화 보시면서도 전달이 될 거라고 믿고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영화 보시고 많이 즐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정세 씨. 예. 스윙키즈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다 못 보셨겠지만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 믿음이 그냥 생기고요. 저 또한 여러분처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실게요. 마이크는 의자에 놔주시면 되고요. 네. 포토타임 저희 빠르게 무대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윙키즈 가슴 뛰는 탄생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자, 연말 극장가 전 세대에게 정말 뜨거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12월 19일 개봉 예정인 영화 스윙키즈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